오랜만에 연휴를 지나고 돌아온 화요일 밤입니다. 안녕하세요. 구해줘 스탁 시작하고요. 저는 진행의 유미라입니다. 좀 연휴를 쉬고 나니까요. 조금 더 힘들었던 오늘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도 좀 쉬고 나면 다음 날이 좀 힘들듯이 우리 시장도 상승의 흐름이 좀 끊긴 것 같은데요. 이 3일을 쉬는 동안 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를 했고요. 또 오늘 5시 대국민 담화를 앞두고 오후 2시부터 양시장 미끄러내리기 시작하더니 이 하락폭을 좀 줄이지 못하고 마감한 오늘장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 마감 상황 먼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양시장 모두 파란불입니다. 코스피는 오늘 2.46% 하락하면서 2,348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4.17% 하락입니다. 800선을 좀 지켜내느냐가 관건이었는데 800.22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코스피 투자자별 수급 동향을 좀 살펴보시면 오늘장 초반만 하더라도 외국인이 정말 강한 매수세를 보였는데 장중에 매수 규모를 좀 줄였습니다. 이 외인이 700억 이상 사들였고요. 개인이 5,200억 이상 팔아냈습니다. 또 이 가운데 기관이 또 금융 투자를 중심으로 개인의 매도 물량을 고스란히 받으면서 매수 우위를 나타냈던 코스피 시장이었고요. 코스닥은 상황이 조금 더 안 좋았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부담으로 또 외인과 기관이 매물을 쏟아냈고요. 개인면이 홀로 3,100억 이상 사들이면서 어렵게 지수 하락을 받쳐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이익 기대 받는 섹터들이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먼저 온라인 교육 관련주 살펴보시면요. 대표 종목들이 다시 한번 두 자릿수 넘는 급등을 나타냈습니다. IBM 넷이 상한가, 또 메가MD 25% 상승 마감이고요. 뒤따라 아이스크림 에듀 등도 18% 급등 마감했습니다. 또 이어서 백신 진단 섹터도 살펴보시면 엑세스 바이오라든지 바이오니아 등 29% 상승 마감이고요. 시젠도 오늘 19% 상승하면서 그동안의 하락을 좀 완화했습니다. 이외 치료제 모멘텀 실린 종목들도 함께 상승을 보였던 오늘 시장이었고요. 또 오랜만에 마스크 관련주들도 움직였죠. 경기도에서는 마스크 의무 행정명령도 있었는데요. 그 속에서도 대표주들 웰크론이라든지 모나리자, 오공과 KM 등 종목들 오름세 포착이 됐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또 이렇게 마감이 됐고요. 사실 그동안은 연고점을 계속 갱신했던 양시장이었고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가져갔던 우리 시장이었는데요. 지난주 말부터 조금은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이렇게 쉬어가는 시장 또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종목들 챙겨가야 할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잘 구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익한 구해줘 스탁. 지금 저희는 더 많은 분들과 함께하고 싶어서요. 유튜브와 TV 동시 방송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MTN 혹은 머니투데이 방송 검색하셔서요. 지금 들어오시면 저와 함께하는 채팅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함께 소통하면서 전략 챙겨가 보시고요. 또 들어오신 김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화요일 밤 오늘은 또 기대하셔도 좋을 두 분이 등장을 하십니다. 오늘은 어떤 분들이 구해해 주실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잘 쉬고 돌아온 또 한 주의 시작, 화요일이었지만 마음이 썩 또 좋진 않았던 오늘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분들께 SOS 외쳐보도록 하죠. 오늘은 이창용, 임광빈 전문가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저희 구해줘 스탁 오늘도 이 두 분의 전문가가 여러분들 구해줄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먼저 저희에게 사연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도 신규 매수할 종목들 구해드릴 텐데요. 자, 문자와 게시판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먼저 문자 번호는 샵 9100, 샵 9100번으로 지금부터 바로 문자 주시면 되고요. 짧게 종목 추천 또는 구해줘 하고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종목들 구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문자란이 너무 짧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자주 사용하시는 초록창 있으시죠? 이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검색을 먼저 해주셔야 되고요. 첫 번째 뜨는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MTN 구해줘 스탁 홈페이지 보이실 겁니다. 자, 바로 첫 번째 페이지에 보이시죠? 사연 신청하러 가기라는 빨간 버튼 클릭하시면 바로 게시판 넘어오실 수 있고요. 아래 글쓰기 버튼 클릭하시면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아직 좀 어떻게 사연 남기면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베스트 사연들도 좀 읽어보시고요. 단순하게 어떤 종목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마음들 잘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하게 시청자님의 투자 성향에 대한 내용들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더 잘 구해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어떤 업종이나 테마에서 종목 원하시는지 또 투자하시는 기간 얼마나 보시는지도 함께 남겨주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자, 사연들 계속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오늘 시장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코스피는 이창용 전문가에게 좀 여쭤보도록 하죠. 자, 전문가님, 오늘 그래도 장 초반에는 지난주에 좀 눌려가지고 잠깐 반짝 상승을 보이기도 했는데 오늘 너무 출렁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좀 이제 이렇게 개인들이 또 5천억 이상 팔아냈던 것도 보고 이렇게 하면 투자 심리가 살짝은 위축이 됐다라는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은 지난주보다는 좀 다르게 좀 판단 좀 해봐야 그렇죠. 되는 시기가 있는데요. 네. 일단 오늘 코스피를 좀 한마디로 좀 말씀드리면은 파도타기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예. 우리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 지난주에 그 상당히 목요일, 금요일부터 조정 장세를 좀 보여줬었고 이번 주 오늘도 출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배를 타고 여러 파도를 지나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 목적지에 다다르게 됩니다. 일단은 현재는 그 과정인 것 같고요. 다만 현재 그 국내 지수를 좀 본다면 최근에 2,400포인트를 돌파를 하고 상승하는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지만 최근에 조정 장세를 좀 보여주면서 다시금 지수 방향성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만들게 하는 지수 장세입니다. 일단 어쨌거나 최근엔 초저금리 그 유동성과 더불어서 최근에 그 성장주 섹터들 2차 전지나 에너지 업종 그리고 또한 코로나 여파로 바이오 섹터에 대한 고밸류가 좀 평가를 받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글로벌 증시 또한 PER 자체가 5년 내 최고치를 좀 경신하게 되면서 이러한 부분 좀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제가 수치를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나라가 GDP 대비 시가총액이 지금 103% 수준입니다. 그 이웃나라 일본과 비교했을 때 일본이 지금 120% 수준인데 20% 이상은 지금 저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단순하게 평가를 해볼 수 있겠는데 그동안 어느 정도의 출렁임은 있겠죠. 그래서 이 수준인 것 같은데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요. 일단은 그 기간 동안 상당히 여러 그 결과들이 나올 겁니다. 훈훈한 어닝시즈 결과를 통해서 매수 종목이 상승을 좀 보여줄 수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오늘과 같이 좀 상당한 출렁임을 보여서 여러 투자자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이런 경우도 있을 텐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 어쨌거나 제가 중요한 건 말씀드리면 파도를 잘 타시면 그 시장 상승에 맞춰서 원활한 수익을 챙길 수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 시장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주식시장에 순응해서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주식시장이 말하는 대로 주식시장이 움직이는 대로 순응해서 원활한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연휴 기간 동안 또 주말 사이 웨이크보드나 서핑 타시는 분들도 많이 보이던데요. 우리 지수도 좀 파도 타기를 보였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파도를 타는 동안에 어느 정도의 출렁임은 있을 수 있겠지만 같이 흔들리지 말자라고 하셨고요. 이 파도를 잘 타면서 상승하는 종목들 잘 챙겨가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좀 분석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코스닥은 임광빈 전문가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코스닥은 상황이 조금 더 안 좋아요. 오늘 4%가량 결국 빠져서 이렇게 마감을 했는데 간신히 800선만 좀 지켜낸 채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큰일 났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좀 큰일 났다. 네. 좀 그동안 하셨던 관점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큰일 났다. 네. 근데 제가 지난 시간 동안 계속 예측의 영역으로서 네. 박스권을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예측 불가능한 영역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네. 자, 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일 났어요. 큰일 났는데 그러면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제가 오늘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오늘 코스닥 시장이 4% 가까운 급락을 했습니다. 4%가 넘게 급락했죠. 장중에 4.8% 가까이 급락하면서 거의 5% 가까이 급락을 했는데 오늘 아마 여러분들 두 가지 대응을 하셨을 겁니다. 일단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아마 시초가부터 손절을 하고 코로나 테마주로 넘어가신 분이 계시겠고요. 그분들은 결론적으로 굉장히 대응을 잘 하신 거죠. 그리고 이런 급락 속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당황하면서 바라보고 계셨던 분들이 계실 텐데 아마 후자의 입장인 분들이 더 많으실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가 굉장히 걱정스럽고 고민스러우실 거예요. 자,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툼에 동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툼에 동참하지 마시고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만약에 2차 전지나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보유하고 계신 주식들 대부분을 보게 되면 2차 전지나 바이오 종목들을 굉장히 많이 들고 계실 거예요. 2차 전지나 바이오 종목들은 기존에 코스닥 상승하면서 시장을 주도했던 주도 섹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투자자들이 2차 전지나 바이오 종목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 자, 이 종목들은 개별 종목들 자체로는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어요. 이 부분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대응의 영역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국내만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전 세계적으로 미국 지수도 그렇고 중국 지수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나라 전일 휴장이었지만 중국과 미국은 상승을 했는데 그 부분은 우리나라는 왜 이어가지 못했냐. 국내 제한적인 코로나 확진자 때문에 국내 시장 전체에 악재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5천억 가까운 매물이 나왔는데 자, 이 5천억의 매물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이전에 2월달, 3월달에 급락을 겪었던 투자자들이 그에 대한 교훈이 있기 때문에 오늘 주식시장에서 과감하게 손절을 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만약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시다. 만약에 손실이 너무 많은 상황이다. 그래도 2차 전지나 바이오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시라면 네, 그대로 홀딩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것을 예측을 해서 여기서 손절하고 코로나 테마주로 수익을 내서 더 밑에서 가격을 잡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사실 그 정도 시나리오를 짜신 분이셨다면 오늘까지 주식을 보유하진 않으셨을 거예요. 오늘 시가때부터 시장 여러 가지 흐름들을 보고 시가때부터 던지셨을 겁니다. 사실 지금은 정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면 앞으로 주시장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코스닥 차트인데요. 제가 이때부터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박스권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날 방송에 나와서 자, 코스닥 뭐 하고 있냐, 상승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왜 여기서 멈춰 있냐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음봉이 하나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서요, 오늘 이렇게 크게 빠지는 모습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요, 모든 주식은 똑같습니다. 항상 지지저항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자, 여기까지 코스닥은 열려 있어요.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 구간이 매물대인데 이 구간이 굉장히 강력한 지지라인으로 작용을 할 만한 매물대입니다. 19년도에 못 올라갔던 고점을 20년도에 유동성으로 돌파를 했죠. 이때 돌파했던 게 2차 전지와 바이오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구간대 오게 되면 2차 전지와 바이오 종목이 다시 한 번 더 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구간이 770포인트예요. 770포인트 왔었을 때 이 부분은 시장에 맡겨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와야 되냐? 우리나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더 확산이 안 돼야 되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관련된 이슈가 사실 자그맣게 줄어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770포인트에서 우리나라 주시장이 멈추고 여기서 반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근데 여기서 만약 잡히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시고 지금은 공격적으로 물타기를 해서는 안 되는 시장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현금을 들고 계신 분들 그리고 손절의 여유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요. 지금은
코로나 테마주를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셔야 돼요. 오늘도 코로나 테마주, 특히 언택트 관련된 교육주나 그리고 뭐 알서포트 이런 종목들이 상한가 근처까지 가고 그리고 상한가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많이 하락했던 진단키트 관련주들도 코로나 확진자가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시 한 번 더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잠시 시젠이라는 종목을 잠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시젠을 여기서 왜 봐야 되냐면 시젠이 가진 상징성 때문입니다. 자, 시젠이 이 구간에서 코로나 이슈로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사실 이 구간의 슈팅은 실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은요. 이렇게 외봉이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나오냐? 쌍봉을 그리게 됩니다. 쌍봉을 그리든 아니면 삼중 천장을 만들든 항상 외봉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외봉으로 끝나지 않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시젠과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반등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은 앞으로 우리나라 코스닥 주시장이 사실은 힘들다라는 얘기도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코스닥 코로나 관련 테마주들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시고 단기적으로는 물타기는 조금 미루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코로나 솔직히는 큰일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서 예측과 대응의 영역이 있지만 코로나19 확진자는 사실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이었다. 이제는 대응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지금 코로나19 테마주를 좀 살펴봐야 될 때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자, 오늘도 관련해서 코로나19 관련 주들 좀 많은 질문들 샵 9100으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좋은 종목들 잘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감된 오늘 장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본격적으로 또 종목 이야기와 함께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구해드린 종목들 어떻게 이어가고 있을지 성공 사례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마감된 오늘 장도 함께 돌아봤고요. 지금부터는 구해줘 스탁의 종목들 중간 점검을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창용 전문가부터 종목 점검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전문가님, 제가 미리 준비를 좀 했습니다. 현대위화부터 얘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지난주에 구해주신 다음 날에 또 시초가에 매수를 했는데 그날 바로 또 거래량이 실리면서 튀어 올라줬습니다. 아마 수익을 잘 챙기셨을 것 같은데요. 또 이 흐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대위화 어떻게 보셨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일단 현대위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한국판 뉴딜 이슈가 좀 있었죠. 네네. 일단은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한국판 뉴딜 정책과 관련해서 대표적인 수혜 업종으로 좀 불리고 있는데 이 한국판 뉴딜 안에 키워드가 있습니다. 일단 친환경 모빌리티라는 키워드가 있는데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부분과 더불어서 그 장기적인 모멘텀이 유효한 상황이고요. 또한 최근에 그 코로나 확진이 좀 되기 전에 경제적의 기대감과 더불어서 경기 민감주에 대한 메이저 수급이 원활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추천했을 때도 그 당시에 메이저 수급과 더불어서 현대위화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일단 기존에 제가 말씀드렸던 투자 포인트 한 번 더 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대위화 현대차 계열사로서 현대차의 부품 공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기아차에는 지금 샤시 모듈과 타이어 모듈을 동시에 공급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현대차와 수소차 사업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핵심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대위화 같은 경우에는 그 자동차 매출 부분이 90% 이상으로 자동차 부품 기업이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자동차 부분에 대한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 기업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투자 포인트가 있습니다. 일단 올 3분기에 그 중국 법인 그 매출 성장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중국에 대한 매출 비중이 지금 계속적으로 좀 2분기 1분기와 더불어서 2분기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맞춰서 매매를 좀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최근에 사실 좀 실적 약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4분기 작년 4분기 좀 좋지 않은 실적을 좀 보여줬다가 올해 1분기는 그 다시금 그 실적을 회복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2분기는 또 안 좋았습니다. 근데 2분기 실적 안 좋았던 거는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실적 턴어라운드 관점에서 좀 매매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한 2분기 같은 경우에 다들 아시겠지만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소비재 시장이 좀 안 좋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 감안해서 매매를 좀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면서 좀 공략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1차 목표가까지는 도달했습니다. 47,000원대 부근 목표가 도달을 했는데 일단 장기적인 제시를 좀
전략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 관련주는 경기 민감주 섹터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 이후를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일단 목표가는 5만 원대로 상향을 하되 매수가는 조금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매수가 대비해서 조금 낮게 전략을 좀 제시해 드릴 텐데 4만 원대 이하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4만 원대 이하 3만 9천 원대 선에서 조정이 나온다면 한 번 더 공략이 가능하다 전략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예, 현대위와 이하를 중간 점검을 좀 해드렸습니다. 지금 4만 원대 이하, 3만 9천 원에서 다시 재공략이 가능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실적 턴어라운드가 좀 기대되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좀 중장기적으로 더 봐도 좋겠다라고 하십니다. 자, 목표가 5만 원까지 상향 조정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전문가님 또 오늘 중간 점검 해보고 싶다라는 종목 하나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와주셨을까요? 일단 W게임즈라는 W게임즈요. 종목이고요. 이 종목 좀 너무 빠르게 올랐다 내렸다 해서 안 그래도 좀 네.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일단 W게임즈 그 코로나 이후에 펀드멘탈 상당히 좀 좋아졌던 기업이기 때문에 네.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코스피 코스닥 오늘 상당히 좀 좋지 못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W게임즈는 지금 견고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공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한번 저희 점검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업황을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WH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최근 언택트 문화 확산을 통해서 게임즈 전반적인 실적 개선세를 좀 보였었고요. 그리고 원래는 비수기라고 보이는 2분기에도 게임 업계의 대부분 상승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또한 게임 규제 완화와 더불어서 게임 산업에 대한 우호적인 산업 환경이 지금 만들어진 상황이고요. 특히나 모바일 플랫폼 중심으로 지금 게임주들이 전반적인 빠르게 성장을 좀 이루어주고 있고 지금 W게임즈 같은 경우에 또한 SNS 기반으로 지금 게임 환경 구축했다는 거에 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실적 성장이 좀 가능하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기존의 투자 포인트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면은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50% 이상 실적이 상향이 됐습니다. 또한 공격적인 마케팅이 좀 특징입니다. W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2분기와 더불어서 3분기에도 공격적인 매출 성장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요. 또한 추가적인 투자 포인트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분기 실적이 최고 매출을 좀 경신을 했습니다. 상장 이후에. 그래서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올라왔다고 좀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지금 자회사가 있는데 자회사가 지금 나스닥 상장을 좀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자회사 같은 경우에도 2분기에 최대 매출 실적을 좀 달성을 했기 때문에 모회사 자회사 지금 원활하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한 언택트 문화가 지금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성장을 줬다는 것은 굉장히 좀 고무적이다라고 좀 표현을 할 수 있겠고요. 또한 코로나가 사실 다들 아시겠지만은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과 더불어서 꾸준한 실적 성장을 좀 보여줬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펀디멘탈이 코로나 이후에 좀 강해지면서 코로나가 모멘텀으로 순작용한 케이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존에 제가 목표가를 8만 3천 원대 제시를 해드렸죠. 일단은 현재 지속적인 추세 체크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신고가 부근에서 추세 이탈 없이 지속적으로 유지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 8만 3천 원대 일단 유지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조정이 좀 나올 경우에는 비중 확대 전략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예, W게임즈도 함께 중간 점검을 도와드렸습니다. 목표가 8만 3천 원까지 계속 좀 더 보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임광빈 전문가의 종목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전문가님, 네. 수익률만 봐서는 얘기해야 될 종목들, 자랑할 종목들이 너무 많은데 오늘은 좀 딱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거 하나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리버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도 중간 점검을 해주셨는데 그 뒤로도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 좀 체크를 한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지금도 최고가 수익률 21% 넘게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볼까요?
자, 오늘 셀리버리가 많이 올랐는데 네. 그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네. 네, 아마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손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셀리버리가 잘 갈 수밖에 없었는지 오늘은 좀 이런 것들을 많이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셀리버리 여러분들에게 셀리버리라는 종목을요. 제가 언제 말씀드렸냐면 8월 11일 날 방송에 나와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가격이 거의 12만 원 수준이었는데요. 자, 오늘 14만 6,800원까지 또 한 번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방송에 나와서 공통적으로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 바로 지지 저항이고, 그리고 하나는 강한 종목이에요. 강한 종목은요, 정말 강해요. 그러면 셀리버리가 얼마나 강한지 차트를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자, 셀리버리, 자,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게 셀리버리 차트인데요. 자, 그러면 코스닥 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코스닥 차트입니다. 코스닥 차트는요, 음봉이 계속 나왔어요. 8월 12일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4거래일 연속 음봉이 나왔는데, 자, 셀리버리는요, 제가 매수하라라고 말씀드린 8월 12일부터 4거래일 연속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시장을 강하게 이기는 종목이고, 이게 정말 강한 종목입니다. 강한 종목의 특징은 뭐냐? 네, 시장을 거스를 때도 있어요. 절대 주식시장은요, 시장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이런 종목들이 사고를 친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종목을 해야 되냐? 시장이 4% 넘게 폭락을 해도 이 종목은 정말 말도 안 되게 계속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종목들은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고가권이기 때문에 급락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매물이 없기 때문에 사는 족족 올라가요. 그리고 매물대가 없어서 손절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도 250일 신고가, 역사상 신고가 종목들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종목들이 빠지지 않고 상승의 모멘텀이 있다면 그 상승 모멘텀이 죽을 때까지 그 종목은 올라갈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셀리버리가 바닥권에서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최저가가요 19,000원이고 현재 14만 원이에요. 시가총액이 1조가 넘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을 여기서 어떻게 잡았느냐? 강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어떤 걸 말씀드렸냐? 바로 8월 6일 날 이때 레벨업을 했다라고 말씀드렸고, 더 이상 셀리버리는 10만 원 이하 가격으로 빠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기업에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손절 가격을 제시를 해드렸지만 항상 레벨업이 되는 그 구간은요, 절대적으로 지켜냅니다. 그거는 시장의 반응이에요. 이 가격이 레벨업이 됐기 때문에 너도 나도 이 구간대에서 매수를 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긴다는 거죠. 혹시 셀리버리라는 종목을 보고 매수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신 분 있으신가요? 네, 제가 이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날 여러분들에게 방송 나왔을 때는 이때 말씀드렸고, 제가 시초가로 매수하라라고 말씀드린 날은 차트가 이랬습니다. 이 차트를 보고 매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안 드셨던 분, 그리고 너무 고가권이다라고 생각을 하신 분, 다시 한 번 더 셀리버리라는 차트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어떤 말씀드렸냐면, 코로나19 테마주들 좋다. 시젠도 그렇고 랩지노믹스도 그렇고 수젠텍도 그렇고 너무 좋다. 그런데 이 종목들이 실적 발표가 나게 되면 이제는 재료 소멸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미 실적은 선 반영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된다 말씀드렸냐면, 한미약품이 상한가를 갖고 HLB가 상한가를 갖기 때문에 이전의 바이오 트렌드가 조금 변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오늘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다시 한 번 더 코로나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겠지만 사실 이 부분은 길게 가진 않을 겁니다. 언젠간 코로나가 잡힐 텐데, 자, 8월 달이 사실은 증시의 위기일 수도 있어요. 이 부분만 잘 지나가게 되면 9월 달, 11월 달, 그리고 11월 달이 넘어서는 정말 강력한 다시 슈팅이 한번 나올 텐데요. 자, 그러면 제가 바이오 트렌드가 변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에서 기술 수출 모멘텀이 있을 만한 종목, 그런 종목들이 잘 가게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셀리버리가 딱 그런 종목입니다. 셀리버리는요, 19,000원부터 지금 14만 원대까지 올라온 모멘텀 딱 하나가 있어요. 오직 기술 수출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종목은요, 작년에도 기술 수출 관련된 기대감이 있었고, 상장 전에도 기술 수출 관련된 그런 기대감이 많았고, 이렇게 거래량을 터뜨린 양봉대, 이런 양봉대들 때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었냐? 특허를 굉장히 많이 취득을 했어요. 오늘도 특허 공시가 나왔죠.
그리고 특허 공시 관련해서 내용을 읽어보시면 기술 수출할 때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서 협상할 수 있다라고 공시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회사에서 셀리버리에 대해서 자기네를 TSDT 이 플랫폼에 대해서 기술 수출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술 수출하는 종목들 여러분들 어떻게 됐습니까? 자, 최근 들어 기술 수출로 가장 많이 올라간 종목이 알테오젠이죠. 자, 알테오젠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자, 알테오젠이 언제 기술 수출 이야기가 나왔었냐?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 기술 수출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기술 수출 얘기 나오고 점 상한가 갔죠. 점 상한가 가고 나서 그 이후에 주가가 이때 가격보다요 거의 500% 넘게 올랐습니다. 이게 바로 기술 수출의 힘이에요. 바이오 종목들 돈 못 벌어요. 영업이익 적자난 회사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기술 수출 규모가 그냥 100억, 1000억 규모가 아니라 조 단위입니다. 한 번 할 때요 3조, 5조씩 터지기 때문에 정말 잭팟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바이오에 대해서 기대를 한다는 것이죠. 그 부분을 알테오젠이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알테오젠이 점 상한가 가고 나서도 500%가 올랐는데 셀리버리라는 기업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대를 하겠어요. 기술 수출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은요 죽지가 않습니다. 왜냐?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고 증권사에서도 계속해서 리포트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고가권에서 연기금이 매수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올라오는 종목들도 연기금이라는 주체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매매를 하기로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을 가지고 운용을 하기 때문에 공격적인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도 연기금이 매수를 한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의심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셀리버리가 이렇게 올라가서 기분은 내심 좋습니다. 좋지만 사실 그렇게 기쁘지가 못해요. 오늘 증시가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손실 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자, 여러분 지금 손실이 나고 계시다면 투자 방법을 조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강한 종목, 정말 센 종목들 여러분들 매매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오늘도 자 많은 종목들 제가 말씀을 해드리진 못하겠지만 이 시장에 맞는 종목들 제가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셀리버리 목표가 15만 원에서 목표가 17만 원으로 제가 상향 조정하면서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자, 셀리버리 17만 원까지 목표가 상향 조정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코스닥 지수는 하락이어도 이 지수를 이길 만큼 정말 거스를 만큼 강한 종목입니다. 셀리버리 수익 챙기신 분들 너무나도 축하드리고요. 자, 이러한 수익률이 정말 내 수익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사연 보내시고요. 여러분의 수익으로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들 또 정리를 해보고요. 구해줘 스탁 지금 바로 출동합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조금 바뀐 만큼 오늘은 이 시간 많이들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직도 사연 못 보내신 분들은요. 저희 문자와 게시판 계속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 번호는 샵 9100, 샵 9100번입니다. 지금 바로 문자로 짧게 종목 추천 또는 구해줘 하고 보내주시면 종목들 구해드리고 있고요. 혹시 또 방송에서 사연 채택이 안 되더라도 저희가 방송 시간 외에도 부지런히 구해드리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문자 주시고요. 자, 문자란이 너무 짧고 나는 할 얘기가 좀 많다 하시는 분들은요. 게시판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홈페이지 들어오시려면요. 먼저 구해줘 스탁이라고 포털 검색창에 검색을 해주셔야 되고요. 바로 첫 번째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MTN 구해줘 스탁 홈페이지 보이실 겁니다. 자, 여기 바로 보이시죠? 사연 신청하러 가기라는 빨간 버튼 클릭하시면 게시판 바로 이어지고요. 아래 글쓰기 버튼 클릭하시면 바로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어떤 종목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이야기들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또 가지고 계신 종목들은 구해드리지 않습니다. 가지고 계신 종목들보다는 또 손실을 만회할 만한 신규 매수할 종목들 구해드릴 테니까요. 계속 또 문자와 게시판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게시판에 또 코로나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보입니다. 첫 번째 사연 빠르게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바로 게시판 열어보도록 하시죠. 자, 오늘 처음으로 만나볼 분은요. 닉네임이 눈에 띕니다. 코로나 무서워요 라는 닉네임의 사연 바로 만나보시죠.
허걱 코로나 재유행 유유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일단 코로나 관련주 다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슈될 만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말씀 좀 해주세요. 교육주도 있고 마스크, 치료제 너무 많아서 복잡합니다. 라고 이 복잡한 사연들 함께 남겨주셨습니다. 자, 어떻게 구해드리면 좋을지 바로 키워드로 정리해 볼게요. 코로나19 관련주들 다시 한번 좀 살펴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좀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앞서 얘기를 해주셨던 만큼 임광빈 전문가에게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코로나19 관련주들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또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마스크나 치료제, 교육주 너무 많아서 어렵다라고 하시는데 어떤 것 좀 볼까요? 조금 어렵다라고 하시니까 네. 안정적인 코로나 관련주를 드려야겠습니다. 코로나 중에 좀 안정적인 거 어떤 거 있을까요?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이 기업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인데요. 바로 네. 코리아 센터입니다. 코리아 센터요? 네. 예. 자, 코리아 센터 그러면 자, 어떤 기업인지 말씀드리면서 자, 코리아 센터 바로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 이슈가 다시 한 번 더 불거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사실 테마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테마주들은요, 테마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사연을 올려주신 분들은 자, 아까 보니 자, 교육주도 많고 마스크주도 많고 굉장히 많아서 헷갈린다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조금 유추해보면 조금 초보자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안전한 기업으로 오히려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말씀을 드린 거고, 자, 코리아 센터는요, 글로벌 이커머스 토탈 솔루션 기업인데 말이 어렵죠. 네, 전자상거래 관련해서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리아 센터에서 현재 서비스하고 있는 플랫폼을 이용하게 되면 해외 직구가 굉장히 쉽게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언택트 관련된 종목 중에서 가장 성장성이 깊은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코리아 센터입니다. 그리고 자, 코리아 센터 한 가지 보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 바로 수급인데요. 자, 여러분, 기간 수급이 굉장합니다. 자, 최근에 투신들이요, 하루에 거의 20억씩, 30억씩 시장가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까지 팔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제가 선 하나를 그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레벨업이 된 자리예요. 이전에 고점을 뚫지 못했지만 오늘 지수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바로 17,500원 가격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 이슈, 시장의 변동성 속에서도 굉장히 강한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 가격 22,500원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손절 가격 15,4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역시나 강한 종목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우리 임광균 전문가인데요. 오늘은 코리아 센터로 종목 구해주셨고요. 자, 목표가는 22,500원, 손절가는 15,4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수익 거두시길 응원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는 꾸준히 저희 구해조스탁에 사연 보내시는 분의 사연이 있습니다. 어떤 고민일지 이제는 좀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바로 게시판 다시 열어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끝번호 3434 알려줘요 라는 닉네임의 사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요즘에 주식이 전부 다 올랐던데 다른 종목 말고 또 아직 안 오른 저평가된 종목 좀 알려주세요. 저는 길게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알려줘요 닉네임의 사연 바로 키워드부터 꼽아보시죠. 예, 늘 눈여겨보고 있었는데요. 문자도 보내주시고 게시판에도 사연 남기시면서 구조 요청을 또 많이 남겨주셨던 우리 시청자님이었습니다. 자, 알려줘요 시청자님의 사연은요, 바로 이창용 전문가에게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번엔 좀 길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고요. 또 우리 구해조스탁의 애청자이시니까요. 더 잘 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보면 좋을까요? 일단 뭐 길게 볼 수 있는 종목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면 업황이 네. 좀 개선된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조선업 쪽을 제가 좀 유심히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선업이 상당히 좀 많이 좀 살아나고 있는데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그 내수업종들은 상당히 좀 타격을 좀 받았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조선업 관련해서 지수를 좀 말씀드리면 BDI 지수가 3개월 동안 계속적으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전방 산업인 그 선박 운송 산업에 대한 수요도 폭발적으로 좀 증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0년대 중후반 때 조선업종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었죠. 그래서 이제는 다시금 이 업종에 대해서 노려볼 시기가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종목은 페노션입니다. 그래서 페노션 같은 경우에 벌크선을 주로 그 해운 기업이고요. 그리고 13년도에는 법정 관리를 좀 진행했지만은 올해 같은 경우에 2분기 최대 실적을 좀 보여주면서 법정 관리 이후에 최대 실적을 좀 보여준 많이 그 실적이 좀 개선된 상황입니다. 최근에 그 매출과 영업이익 또한 8%에서 30% 이상 상승을 좀 보여주면서 상당히 좀 그 실적 개선을 좀 많이 보여준 기업이고요. 지금 현재 3분기에는 보통 3분기에는 벌크선 시장이 그 성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3분기 들어가는 지금 타이밍에 딱 매수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 지금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그 운영하는 그 운영 선대가 209척 정도 있는데 3분기 정도에는 220척까지 운영 선대를 용선 포함해서 220척을 운영을 한다고 하니까 운영 상황도 상당히 좀 개선이 좀 될 것으로 판단이 좀 되고요. 기술적인 부분 좀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목표가는 42,000원, 그 4,200원대 좀 제시를 좀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3,500원대 좀 제시를 해드릴 텐데, 제가 그 목표가, 손절가 전부 다 짧게 좀 제시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시장 변동성이 최근에 좀 많이 좀 심하기 때문에 손절가도 좀 짧게 잡아드릴 거고요. 그리고 목표가도 4,200원대로 짧게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창용 전문가님의 이번 종목 페노션으로 구해주셨습니다. 시장 변동성이 큰 만큼 목표가, 손절가는 좀 타이트하게 잡아주셨는데요. 목표가는 4,200원, 손절가는 3,50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잘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샵 9100과 구해조스탁 홈페이지 이용하시면서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요. 저희는 빠르게 다음 사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연들 들어와 있을지 화면 다시 열어보시죠. 자, 이번에는요, 역시나 또 한 번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하시는 분의 사연 눈에 띕니다. 전완규 시청자님의 사연 열어볼까요?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 아직 안 오른 바이오 기업 있습니까? 전문가님, 이런 변동성이 심한 시장에서도 잘 버틸 수 있는 관련주 안내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어떻게 구해드릴지 이번에도 화면으로 먼저 정리해드릴게요. 자, 역시나 구해조스탁 11시부터 본방사수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앞서 임광빈 전문가께서 또 오늘 코로나19 관련주들 살펴봐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신 만큼 오늘도 이런 사연들 많이 보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문가님께서 좀 구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코로나 중에서도 바이오 기업을 원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뭐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는 계속 이슈를 받고 있을 거고요. 뭐 첨생법 이슈 받는 그런 수혜받는 종목들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 어떤 것 좀 살펴볼까요? 굉장히 많은데 아직 덜 올라간 종목을 말씀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 포인트를 맞추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녹십자 랩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녹십자 랩셀. 자, 여러분, 녹십자라는 종목 알고 계시나요? 자, 최근에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부각을 받고 있는 부분이 뭐냐? 혈장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혈장 관련 이슈가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이제 막 국내 임상 2상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그 부분과 관련된 부분이 왜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냐? 여타 코로나 치료제보다도 상업성에 대한 확률이 높기 때문에 녹십자에 여러 사람들이 주목을 하는 것이고 혈장 치료제에 주목을 하는 건데요. 자, 저는 오늘 그 녹십자 그룹 가운데서 녹십자 랩셀이라는 기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녹십자 그룹 전체적으로 혈장 치료제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일단 녹십자 전체가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왜 그러면 녹십자 랩셀인가?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녹십자 랩셀이요.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봉 하나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게 혹시 있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오늘 이 부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이 차트는 뭐냐면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의 하루의 흐름인데요. 자, 이 부분이 혹시 보이시나요?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 분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녹십자 랩셀의 오늘 분봉 흐름인데요. 자, 여러분 혹시 느껴지는 게 있으십니까? 느껴지는 게 있으시죠? 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왜 녹십자 랩셀을 주목을 해야 되냐? 녹십자 랩셀이 현재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 뭐냐? 바로 NK세포 치료제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NK세포 치료제는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억제할 수 있다는 그 연구 결과가 오늘 뉴스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장중에 아래 꼬리를 다르면서 올라와주는 모습인데 코스닥 지수보다 굉장히 강하죠. 그리고 현재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많은 기업들이 부각을 받고 있지만 가장 강한 그룹이 뭐냐? 바로 녹십자 그룹입니다. 녹십자가 지금도 250일 신고가를 달리고 있죠. 그 가운데서 녹십자 랩셀도 코로나 치료제 관련 모멘텀으로 엮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녹십자 그룹 전체적으로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오늘 시장보다 정말 강한 모습을 보여줬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녹십자 랩셀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가 있죠. 바로 8월 말에 발효가 되는 첨생법 관련된 부분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뭐냐? 바로 녹십자 랩셀입니다. 그래서 녹십자 랩셀은 현재 코로나 치료제 플러스 첨생법 이슈 이 두 가지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아주 강력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자, 목표 가격 65,000원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손절 가격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시장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자, 손절 가격은요 53,0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 바이오 종목 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이번에 녹십자 랩셀로 종목을 구해 주셨습니다. 자, 코로나19 치료제뿐만 아니라 이 8월 말 코로나 첨생법 시행 수혜주로도 꼽히는 이 모멘텀이 여러 가지인 종목이라고 합니다. 목표가 65,000원이고요. 손절가는 53,000원으로 잡아주셨네요. 가격 전략까지 잘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너무 아쉽지만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구해드린 모든 종목들 꼭 좋은 수익 거두시길 응원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구해드린 종목 지금 바로 화면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자, 저희 구해줘 스탁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소 어두운 분위기의 시장이지만 저희 구해줘 스탁이 또 잘 구해드렸길 바라겠고요. 혹시 아직 또 많이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문자와 게시판 계속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문자 번호 샵 9100으로 계속 사연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짧게 종목 추천 또는 구해줘 하고 남겨주셔서 또 종목들 잘 얻어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저희 게시판 들어오시는 방법도 다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주 사용하시는 초록창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검색을 해주시고요. 바로 첫 번째 뜨는 링크 클릭하셔서 MTN 구해줘 스탁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요. 사연 신청하러 가기라는 빨간 버튼 올려두었습니다. 이 게시판 들어가는 버튼 클릭하셔서 게시판 넘어오시면 되겠고요. 아래 글쓰기 버튼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게시판에도 글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남겨주시고요. 게시판에도 역시나 짧게 종목 추천하고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의 투자 성향에 대한 내용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더 잘 구해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어떤 뉴스와 이슈에 관심이 있으신지 또 어떤 테마와 업종에서 구하고 싶으신지도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시간 외에도 부지런히 계속 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구해줘 스탁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 시간은 이창용, 임광빈 전문가 함께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유튜브 또 MTN 검색하셔서요. 들어오셔서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마지막으로 잊지 말고
누르고 꼭 눌러주시고요. 저희 구해줘 스탁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구해줘 스탁 검색하시면 다시 보기도 가능하다는 점 함께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11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